강아지를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일단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결국 한 생명을 함께 책임지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다만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부분 같아요. 어떤 집은 꼭 필요한 것만 챙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보험이나 용품까지 넉넉하게 준비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월 비용도 양육 방식도 각자 삶의 리듬만큼 다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.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용비와 사료 간식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. 제가 회사에 매일 나가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서 밥풀이를 맡기거나 위탁하는 비용은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. 대신 거의 같이 늘 지내다 보니까 가끔 애견 카페를 가거나 놀러 가면서 쓰는 비용은 있었어요. 근데 그런 건 기본 유지비라기보다는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생기는 선택 비용에 가까워서 오늘 질문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. 한국에서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스웨덴에 와서는 체감상 확실히 더 비싸게 느껴져요. 물가가 높은 것도 있고 여기는 반려동물을 대할 때 건강이나 안전을 미리 챙기는 문화가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는 느낌이라서요.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보험인데요. 스웨덴은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꽤 흔한 나라더라고요. 바프리는 루카스가 보험을 들어줬고 원화로는 대략 120만 원 정도, 한 달로 나누면 약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사료는 한 달에 대략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. 간식은 제가 한 번 살 때 조금 크게 사는 편이라서 펫스토어에 한 번 가면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게 한 달 반 정도 가니까 한 달로 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미용비는 스웨덴에 와서는 안 들었어요. 시아버지가 밥풀이 미용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 집에서 다듬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험이 약 10만 원, 사료가 약 10만 원, 간식이 약 15만 원, 기본이 35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용품을 사는 날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고요. 그런데 저는 요즘 스웨덴에서 느끼는 게 돈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에너지와 노력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. 우선 바프리가 스웨덴에 온 이후로는 5시간 이상 혼자 둔 적이 아예 없습니다. 불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루카스가 바프리에 한해서는 이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꼭 외출해야 하면 루카스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할 정도예요. 산책 루틴도 꽤 확실한데요. 밤에 자기 전에 한 번, 그리고 새벽 5시, 6시쯤 일어나서 또 한 번, 낮에는 당연히 나가고요. 바프리는 실내 배변을 하는 도우미견이라 참았다가 집에서 싸게 만드는 건 바프리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말 생활 자체가 강아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결론은 스웨덴에서는 비용도 비용인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인식 자체가 더 보편적이라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을 오래 키워왔고 여러 아이들과 함께 살아본 시간이 있는데요. 그때도 사랑을 많이 주고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키웠다고 믿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함께했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고 부족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밑거름 삼아서 지금은 더 나은 양육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솔직히 제도적인 부분도 컸던 것 같은데요. 한국에서는 보험의무제가 부담으로 다가왔고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아프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질 때 한 번 갈 때마다 몇십, 몇백만 원이 드니까 망설여질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런 순간엔 그런 제 자신이 싫어지고 마음이 무거웠어요. 물론 비용을 내고 치료를 받고는 했지만 돌이켜보면 늘 최선을 다했다고만은 말하기 어렵습니다. 스웨덴에 와서 느낀 건 보험 같은 안전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호자가 망설이는 시간을 줄여주고 필요한 돌봄을 더 담담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었어요. 결국 반려동물을 잘 돌본다는 건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계속 배우고 조정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지금 그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바풀이랑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.
이제 집으로 가는 길.